장안의 화제입니다. 회장님을 사랑한다는 아시아나 승무원들의 합창. KBS가 단독 보도한 이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새로운 영상을 또 구했습니다. 먼저 그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 회장님 사랑의 그 영상 보시고요. 근데 정상적인 회사의 운영인가라고 네.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이 저런 인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는 과정 안에서 네. 실질적으로 오너로서 어떤 역할을 회사의 기업의 오너로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 큰 회사이고 상장 기업인데 저렇게 그냥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 게 진짜 좀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 영상 그중에 뭐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일단 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승무원 교육생들이 노래와 율동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가사를 좀 더 귀담아 들어보시죠. 자, 넉 달의 훈련 기간 동안 저 박상구 회장님 방문할 때마다 이런 공연이 계속됐고 강제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분위기 자체가 뭔가 회장님이 오시면 저희는 되게 반갑게 맞아야 드려야 되는 기풍조 같은 느낌으로 저희를 조금 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야지 회장님이 너희를 더 예뻐해주고 너희한테 더 좋은 거. 박상구 회장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역할 분담까지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회장님이 오시면은 항상 눈물을 흘리는 어떤 역할들이 한 명씩은 더 있었고 깊숙이 이런 식으로 잡아라 안을 때도 이렇게 뭐 빡 안아라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고 지시를 좀 하시죠. 오늘은 너네 왜 나 안 안아주냐 좀 서운하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회장님 이런 식으로 안아드리고 또 뭐 사랑합니다 해드리고. 이런 행사에 유독 남자 승무원들은 동원되지 않았다 그래요. 일꾼들의 지시에 따르면 회장님들은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뒷선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오시면은 너네들한테 기받으러 왔다가 약간 좀 단골 맺으셨던 것 같아요. 수치심과 뭔가 되게 처참한 심정이 정말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 집회 있었잖아요. 주말에 아시아나 승무원들이랑 모여서 광화문에서 거기에 나온 그 증언 보면 자기 저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화장실에 숨었는데 직원들 윗사람들이 와서 찾아내서 참석해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저 행사에. 강제 동원을 했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네. 수치감, 불쾌감이 일으킬 정도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젠더 감수성이 제로라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어떤 자본주의 권력의 권력 남용? 이게 이제 갑질로 투영된 건데 그마저도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어린 그러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여성, 약자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갑질이 이루어진 게 이 사안에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승무원들은 거부하고 싶어도 반항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리고 불이익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아마 본인한테 자괴감을 주는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 권력 관계가 그러니까 젠더적 의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권력 관계에 의한 사실상의 성추행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박상구 회장이 그 사과 회견을 하러 올 때 그때도 아시아나 그 승무원이 꽃다발을 준 것이 해명을 할 때 갑자기 그 승무원이 네. 우연스럽게 꽃다발을 들고 있어서 만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을 믿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영상들이 나왔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저렇게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에 몸담기 위해서 참으면서 일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또 확보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건 지난 2016년 10월에 에어서울 국제선 취항을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박 회장이 승무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렇게 가서 이제 회장님도 안아주세요. 와가지고 올 줄 알고 말이야. 그분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는 막 대판기가 같습니다. 너무 좋다.
승무원들은 박 회장에게 연신 좋다는 말을 계속하고 네, 팔짱 끼고 있죠. 네,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뭐 지갑을 열어 보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항상 이렇게 여러 행사만 가면 여승무원들이 옆에 있고 저렇게 스킨십을 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재벌 2세 아닙니까? 정확히 상남이죠. 그렇죠. 그렇게 자랐을 환경도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이 욕을 했다기보다는 또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변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 입장에서는 오늘은 왜 승무원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지? 뭐 이게 완전 문화로 자리 잡아버린 것 같아요. 이걸 당연시 여기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리더십이- 사이비 종교처럼 네, 돼버린 것 같아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권적 배려, 직원들의 어떤 근로의 처우,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어떤 남용의 문제나 갑질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네. 스스로 자성을 하고 본인이 어떤 권력에 대해서 이 남용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이것을 절제하는 노력을 했었느냐, 아니면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 악습을 계속 이어왔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또 믿기 어려운 답변을 하는 걸로 봐서는 진정 어린 어떤 가오에 대한 반성이 없는 네.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조직 내에 사람이 없는 것. 그래서 조직이 후퇴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경영 실적도 매우 안 좋겠죠. 자, 이런 박상구 회장 환영 행사뿐만 아니고 승무원들은 수많은 행사에 동원됐다는데 그 화면도 보겠습니다. 가자회 때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춤추게 하고요. 네, 이건 여의도 봄꽃 축제 승무원들이 또 동원돼서 공연 나가야 되고요. 누가 봐도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이거는 2017년 진행됐던 문화의 날에 컨셉을 정해서 승무원들의 공연이 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일단은 노동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들의 조사를 일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해진 정규 근무 외에 어떤 부당한 근로를 시키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수당도 없고 나아가선 강제적으로 이런 업무를 시켰다고 한다면 분명히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차후에는 사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 뭐 병원에서도 있었고요. 여러 차례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일제히 앞으로는 사후적으로도 없애게끔 좀 처벌이나 제재 규정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안전이 뒤로 밀릴 수 있단 말이죠. 그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현재 승무원의 안전교육이 있으면 회장님 오신다면 이렇게 하더라. 그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타이반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진급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 한 번씩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또 들어볼까요? 네. 이어서 들어볼게요. 녹취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전교육이 있는데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교육은 좀 제쳐주고 또 회장님의 그런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게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공화국이다 이제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대한항공에서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계속적인 그런 갑질 문화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왔다고 그게 항상 옳은 것이 아닌데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제로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저런 문화를 그런 걸 바로 하나도 잡아라고 못했다라고 리더가 있는 거 하는 거죠. 아닙니까? 예. 네. 안 그래도 지금 안전 문제까지 번지지는 않겠지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오늘 새벽에 LA로 가던 아시아나 비행기가 인천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승객 300여 명이 불편을 겪었다는 거고요. 굉장히 그 비행 시간도 지연됐다고 하는데 앞쪽 타이에 어떤 기체 결함이 발견돼서 이것이 이제 재정비해서 회항 결정하고 다른 대체 비행기를 투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겠지만 이런 과잉 의전, 회장님의 심기 경호, 이 신경을 쓸 시간에 비행기 점검하고요. 안전 교육하고요. 그리고 직원들 처우 개선해서 서비스 질 높이는데 여러 가지 경영상의 능력과
시간,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다른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독점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견제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적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대한항공 문제가 터졌을 때 아시아나항공 탔는데 아시아나항공까지 이러면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남용되는 부분 그리고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관리 감독에 대한 소홀 책임이 국가를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인권 침해가 없는지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독점 사업의 폐해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건 아닌지를 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안 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LA행이 뭐 그런 것과 연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업으로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많은 댓글이나 여론을 통해서 왜 그러면 그때 고발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미투와 똑같은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가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럴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사건건 사진관 보겠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오늘 주제는 담배 두갑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두갑을 훔친 3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전부 9,000원어치인데 두갑이니까 과거에 절도 전과가 있어서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절도는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파 수사, 편파 처벌 이게 항상 우리는 유전무죄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수백억, 수십억대 횡령 배임 사건이 올라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9,000원 담배값 사건을 비교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엄중하고 평등한 처벌, 재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관예우 결국은 돈 있으면 죄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좀 없어지는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 사람이 유명한 로펌 선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표창원, 장재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